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늘 함께하는 세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통합당 최고위원 그리고 신장식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특별히 오늘 한 분 모셨어요.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 이 송파병으로 출마를 하셨던 분이죠. 김근식 경남대 교수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식입니다. 네. 네. 출마했던 낙선했습니다. 아이, 네. 뭐, 요즘은 그래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교직에 계속. 예, 학교에 복귀를 했고요. 예. 이제 방학이니까 다시 또 아. 송파병을 역시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아, 예, 예. 또 이렇게 옆에서 오래 보셨을 거 아니에요. 같이 이번에 또 총선 준비하시면서. 저랑 생일이 같으십니다. 맞아요? 생일이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봤어. 그래요. 딱 20년 차이. 예. 20년? 20년 차이. 20년? 세상이 강산이 두 번 바뀌는. 거의 저 삼촌 큰 삼촌 뻘이네. 큰 삼촌 오늘 뭐 머리 색깔로 그 큰 삼촌 뻘이라는 거를 지금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하고 또 그다음에 또 안대희 대법관이 생일 같으세요. 아, 네, 거기도 한 30년 차. 거기가 거긴 아버지 차이. 뻘이네. 예. 아버지 뻘. 아, 작은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작은 아버지. 예. 안대희가 5년이고 이제 8년이고 이런. 노장청 조화가 통합당에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 좋네요. 그 노장청. 안대희 대법관이 만든 게 뭐 있어? 경제사회연구원이라고. 예, 네. 그때 진중권 교수 그 강의 같은데. 아, 그래요? 어제. 예. 그 거기 있구나. 그럼 거기에 우리 이치호도 들어와요. 섭외 요청을 하시냐고요? 여기 오셔가지고. 예. 아니 그분이 왜 경제사회 연구를 해요? 뭐 법학 연구하는 그러니까 게 아니고. 지난해 대한민국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 뜻 있는 분들 모아서 그 재단법인 사단법인 형태를 만들었어요. 아. 뭔가 그럼 꿈이 있으신가 보네. 그러니까 예. 법과 정치가 아니고 경제사회라고 하는 거는 경제사회는 조금 그러니까 안대희 대법관님이 원래 쾌속 승진하셔가지고 되게 젊은 나이에 다 하셔가지고 아직까지 상당히 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하고 또 중간다리 역할을 하시려고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네. 그런 경제사회를 얘기들. 네, 이제 정치 경제 얘기들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 이 얘기 마중물 토크로 이 속보가 큰 게 떴습니다. 예.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과연 물갈이 할 것이냐 우리가 뭐 짧게 이곳에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마 바뀌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고 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갈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여기서 잠깐 나눴었는데 서훈 국정원장을 이제 청와대 안보실장 그리고 이인영 민주당 의원을 통일부 장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외교안보 특보 사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뭐 말들이 좀 나왔던 인사인데 신임 국정원장에 박지원 전 의원이 내정이 됐어요. 야, 다들 깜짝 놀랐죠. 다른 분이 교수 출신 어떤 분이 언급이 되고 있다가 직전까지만 해도 근데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입니다. 이준석 전 최고가 보시기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노무현 정부와 그다음에 그 친노 계열에서 하고자 하는 그 대북 정책에 있어가지고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전환을 하려면 인사가 바뀌어야 되는 건 맞고, 근데 인사가 바뀌는데 자기들이 하던 그 라인 운동권 라인에서 벗어나가지고 박지원이라는 라인까지 가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사실 뭐 통합당 이야기하는 노선까지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DJ 중심의 어쨌든 노선이라는 것은 차별성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걸 좀 가져가 보겠다는 의지가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꺾이는 추세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 이따가 또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이제 예. 전통적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을 대표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이 갖는 상징성은 뭐 대북 관계에서도 어떤 방향 전환의 의미도 좀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다시 한번 핵심 지지층에게 좀 어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 구단이라는 뭐 수식어는 너무 익숙한 분이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신자식 변호사님. 네네. 뭐 우리 뭐 김근식 교수님이 워낙 이쪽에 전문가시니까 김근식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실 그 전에 정의용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 이 라인이 굉장히 소위 북을 잘 아느냐, 북쪽의 내부를 잘 알고 있느냐, 오히려 지나치게 좀 미국 쪽에 경도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국정원장의 박지원, 외교안보 수석의 서훈 이렇게 간 거는 북쪽에 보내는 메시지가 매우 강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쪽을 잘 알고 북쪽의 사정을 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로 바꿨으니 자 이제 태세를 바꿔서 강강 하던 거를 이제 조금 대화의 국면으로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의지를
내외 특히 북쪽에 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하나의 인선이 아니었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 변호사님 듣고 김 교수님 얘기를 그렇죠. 끝으로 예. 짧게 듣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뭐 신장식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국정원장 하면 과거에 보통 국정원 내부 승진하면은 뭐 조직의 안정 이런 걸 이렇게 가져가는 편이지만 그래도 관료잖아요. 예. 뭔가를 만들어내기는 좀 어려운 분들이고 아니면 뭐 교수 출신 이런 분들 얘기인데 사실은 제일 큰 시그널은 일단은 뭐 정치인이라는 것이고 그렇죠. 다른 분들도 다 뭐 정치인 출신이지만 정치인이 사실 국정원장 하는 거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고 또 박지원 의원이 어쨌든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와 직접 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예. 그렇게 본다라면 당연히 국정원이 그동안 어쨌든 대북 정보도 다루지만 그러니까 물밑에서 협상을 하거든요. 예. 사실은 뭐 안보실장도 하지만 국정원이 대부분 보면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어쨌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예전에 대북 특사로 간 적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네. 어쨌든 그 역할은 그쪽, 그러니까 북한과의 물밑 접촉이라든지 이런 어쨌든 현재 좀 정체된 상황을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실 이제 의지라고 박지원 전 의원이라면 그 첫 남북 정상회담 때도 어쨌든 직접 북에 그렇죠. 같이 가셔서 DJ와 함께 가셔서 크게 이제 기여를 나름 한 인물이다 보니까 박지원 의원이 어떤 장점이냐면요. 어쨌든 예. 그 당시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북한 정권의 특징이라는 게 선대, 그 할아버지 아버지 세에 관계된 사람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김정은이 예를 들어서 박지원 만났으면 제가 예전에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가지고 이런 일 했습니다 하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세습 정권이기 예, 세습 때문에 정권이니까. 그 전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의 어쨌든 선왕이잖아요. 그렇죠. 뭐 선왕이라고 말을 선왕 아니지만 거의 뭐 왕조 시대 마찬가지니까 역시 보수화되고 있어요. 선왕의 그 때의 얘기를 하면 예. 어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여정 위원장께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카드로서는 저는 괜찮다고. 자 끝으로 신 변호사님 짧게 하실 얘기 있어요? 짧게 그쪽에서 예. 저도 평양에 한 2번 갔다 왔는데 그쪽에서 그런 얘기를 만나주기 사업이라고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나 뭐 옛날에 김일성 주석이나 이러면 만났던 사람과 그분들하고 만났던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으로 세상이 둘로 구분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만나주기 사업이라고 하는 별도의 이런 걸 만들 정도예요. 거기야말로 그 대면과 비대면의 구분을 그런 곳이군요. 그래서 예. 이제 이 다 박지원, 서훈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이제 만났던 분들인 거죠. 그렇네요. 예. 자, 김 교수님. 그걸 이제 북에서 접견자라고 그래요. 접견자. 수령님을 접견한 사람과 접견하지 못한 사람. 그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쪽에서의 직급은 두 번째고 북에 갔을 때는 우리 장관인데 장관이 아니지만 접견한 사람은 더 높이 쳐줍니다. 야, 구면이 이렇게 중요한 그럼요. 곳이었구나. 그래서 접견의 영광이라는 게 북에는 굉장히 큰 건데 뭐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원 전 의원이 국정원장 된 거에 대해 상당히 좀 우려스럽긴 한데 물론 이제 우려와 기대를 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런 좀 정치적인 저는 의미도 있다고 보는데 2015년에 민주당 전당대회 때 당시 문재인 대표가 나왔을 때 박지원 의원하고 둘이 세게 싸웠어요. 사실은 룰까지 바꿔가면서 사실은 억지로 문재인이 이겼습니다. 그때 호남이 이제 민심이 이제 떠나 있었고 그러면서 결국 박지원 의원이 사실은 거기서 당대표에서 진 다음에 사실 국민의당 나오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지원 의원을 지금 사실은 뭐 우리 대한민국의 정보 최고 수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과거에 그런 민주당 내의 비노 친노의 어떤 이 이견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이제 완전히 용해시키겠다. 이런 아마 정치적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아까 우리 이채우가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에 대한 전폭적인 배려 그리고 이번에 민생당이 완전히 싹쓸이 전패하면서 호남은 이제 과거 2016년에 있었던 그 비노의 감정들은 다 정리됐고 완전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폭적 지지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배려 차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접견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그 국정원장 선발의 중요한 이유로 삼아서 향후의 대북 정책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 그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거니까 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통전부나 북한의 이른바 이 대남 사업하는 조평통이나 이쪽의 분위기는 남쪽에 대해서 상당히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강경한 입장을 계속 내고 있는데 예. 우리는 계속해서 김정일 위원장도 만난 사람 또 우리 이설주 여사도 만난 사람 뭐 김정은 위원장 면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에 대해서 계속 구애 작전을 벌이는 건 제가 볼 때 좀 엇박자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국정원이 대북 사업에서 남북 대화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국정원이 얼마나 큰 조직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국가 정보기관이라는 것은 북한과의 대화만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다른 역할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AI 시대에 엄청난 이 산업화 관련돼서 경제와 관련된 정보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정보는 이제 다루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국정원이 해야 될 다양한 역할들이 있는데 그걸 대북 특화된 박지원 전 의원을 원장으로 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국정원을 지나치게 대북 물밑 협상 창구로만 인식한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지원 의원이 이걸 하시려고 그렇게 계속 뭐 방송 나와서 이렇게 하신 건 아니겠지만 제 드는 그냥 소회는 아 열심히 대통령 편을 들어주니까 좋은데 가시는구나 이런 좀 안타까움이 좀 있네요. 예. 아니 그렇다면 일단은 박지원 전 의원하고 이인영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인사청문회를 하셔야 되는데 통과는 문제는 별로 없다고 보세요? 수로 밀어붙이고 상임위원장 다 가졌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예, 상임위원장 다 가졌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진짜. 근데 이제 청문회는 뭐 거기 따로 하는 거지. 다만 이제 거기는. 정보위원회를 구성한 데 있어가지고 정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부의장을 뽑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 어떤 절차적 문제 때문에 박지원 의원의 어쨌든 인준이라는 것이 또 이 시간이 원구성 걸릴 수 협상의 불씨를 다시 한번 또 타오르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또 이렇게 새롭게 외교 안보 라인이 대폭 지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좀 지켜보면서 특히 이제 북한과의 관계도 우리가 좀 늘 이건 사실 눈여겨 보고 있는 주제니까요. 예,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